171쪽 볼게요. 171쪽 핵심 문제 1번 사람의 입에 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사람의 입에서 아밀레이스 분비되죠. 그 아밀레이스에서 다당류 중에서 녹말과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죠. 그런데 엿단까지만, 그러니까 중간 단계까지. 따라서 4번 탄수화물의 부분적 가수분해. 입에서 단백질이나 지질, 핵산 이런 것이 분해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효소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기질 특이성 때문에 아밀레이스는 녹말과 글리코겐만 분해한다. 2번 볼게요.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데 위에서는 녹말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입에서 작용하는 아밀라제의 최적 pH가 7이고 이제 덜 분해된 녹말과 함께 위로 내려가면 위의 pH가 2인데 아밀레이스가 pH에서 변성되죠. 그래서 3번 효소 활성에 필요한 pH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자, 3번 문제. 위에서 넘어온 산성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작용한다. 그 위에 그 산성을 중화시키는 장소는 위액에 있는 염산이죠. 그 염산은 위에서 분비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소장의 처음 부분인 12지장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12지장, 즉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들의 최적 pH는 약 8 정도가 되죠. pH 2인 상태에서는 소화가 일어날 수 없겠죠. 따라서 이자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비가 되고,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자관을 따라서 십이지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염산은 강산, 탄산수소 나트륨은 약염기. 그래서 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반응식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눈여겨봐서 이런 식이 나오면 이것은 12지장에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중화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12지장의 pH가 8 정도, 그래서 염기성으로 되어서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답은 4번. 4번 문제. 소화효소와 생성되는 부위 그리고 작용이 바르게 연결되는 것은 그런데 아밀라제는 입에서도 분비가 되고 이자에서도 분비가 되죠. 그래서 녹말 또는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트립신은 물론 이제 생성되는 부위는 이자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트립신 형태가 아니라 트립신 노겐 형태로 분비가 되고, 이제 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12지장이죠. 그래서 위라고 해서 틀렸고, 물론 단백질 분해는 맞습니다. 펩신은 펩시 노겐 형태로 위에서 분비되어서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가 되고 단백질을 분해하죠. 리파제 또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자에서 분비되고 소장으로 가서 지방을 분해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5번. 다음 중 간의 기능이 아닌 것 그랬는데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비타민 A 생성하죠.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두 분자의 비타민 A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합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성이라고 해야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배설물질 합성, 그러니까 암모니아로부터 요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소화효소는 분비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에서는 쓸개즙도 만들죠. 그렇지만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죠. 답 4번이고요. 6번. 정상인의 경우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지 않는 물질은, 여과는 거르는 겁니다. 채로 거르는 것. 그러니까 그 사구체의 구멍보다 큰 것은 여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과되지 않는 것, 혈, 단지 이렇게 외웠죠. 혈구, 단백질, 지방.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줌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죠. 이걸 단백류라고 하는데 그럼 단백류인 사람의 경우에 어디에 이상이 있을까? 여과되지 말아야 될 물질이 여과됐으니까 사구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단백뇨 그러면 사구체 이상. 자, 172쪽 7번. 혈액의 성분과 지구 기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우리 혈청과 혈장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혈장에는 혈액 응고 성분인 피브리노겐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것을 혈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우리 혈관에 있을 때는 혈청이라는 용어보다는 혈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CO2 운반은 혈청이 아니라 혈장이라고 해야 더 적합한 겁니다. 물론 정답이 없을 때는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혈장이 되겠고 2번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백혈구가 아니라 적혈구. 그러면 혈장은 물질 운반, 그다음에 노폐물 운반, 특히 이제 호흡기체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해주고 호르몬도 운반해주죠. 3번이 답이고 또한 열을 운반해서 체온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식세포작용하는 것은 백혈구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 백혈구는 식세포작용, 또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죠. 8번. 다음 중에서 혈압이 가장 낮은 혈관은 그랬는데 좌심실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까 8번 선택지에서 혈압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얘기하면 대동맥, 무쇠혈관, 소정맥, 대정맥.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정맥에서 혈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장 쪽으로 다시 혈액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정맥 자체의 근육, 물론 그 근육은 골격근이 아니라 자체 근육이라고 했어요 방금. 그 자체의 근육은 민무늬 근육이죠. 그 민무늬 근육의 규칙적인 수축 이완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매우 미비하다 그랬죠.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맥 주변에 있는 골격근의 수축 이완. 답은 2번이고요. 9번. 사람의 순환계 옳은 것 그랬는데 자 혈관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A는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이 동맥혈입니다. 좀 시커멓게 표시되는 것이 동맥혈이고 왼쪽이 조금 연하게 회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정맥혈인데 그럼 A는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정맥이죠.